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서수진입니다. 최근 헐리우드 스타가 유전성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유방을 절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방암 환자의 약 80% 정도는 샤워를 하거나 혹은 무언가가 만져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발견하면 무려 95% 정도가 잘 치료되는 게 또 바로 이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가 진단과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유방암의 예방과 또 진단법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두 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전화 상담으로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유방암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주제가요.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 유방암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유방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방은 수직축으로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갈비뼈 사이, 그리고 수평축으로는 흉골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겨드랑이의 중심선 그 사이에 위치하는데요. 크기는 10에서 15cm, 그리고 두께는 5에서 7cm 정도로 반구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내부 조직은 주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질 조직과 이 간질 조직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실제적으로 유방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실질 조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실질 조직은 아주 수많은 유선들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소엽과 이 소엽으로부터 저시 이동하는 경로인 유관들로 되어 있고요. 그 소엽과 유관들을 아주 탄탄한 섬유질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또 이 탄탄한 유방 실질 조직이 움직이지 않도록 피부나 흉벽 쪽으로 아주 단단한 그런 인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쿠프시 인대라고 합니다. 네. 이런 단단한 인대 조직 때문에 이제 만져봤을 때 아주 좀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림으로 유방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흔히 유방암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유방은 아주 다양한 혈액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내 유방 동맥, 그리고 외흉부 동맥,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갈비뼈 사이 동맥에 의해서 혈액 공급을 받습니다. 아주 다양한 혈액 공급을 받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의 손상에 의해서 유방 전체가 괴사되는 일은 굉장히 드물고요. 그래서 수술할 때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림프백은 우리 암을 진단하고 암의 이동 경로를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요. 대부분은 피부나 겨드랑이 부분, 또 내흉부, 후느간부로 배액됩니다. 유방 실질에서 배액되는 제일 중요한 림프백 경로는 겨드랑이 부분이고요. 수술하기 전에 이 수술 병변 부위가 어디로 림프액이 배액되는가를 확인을 하면은 수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유방은 여성이 태어나서 사춘기를 거치고 또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좀 변화하고 또 발달하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런 유방의 변화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방암의 발생과도 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유방의 발달 과정을 좀 짚어주시죠. 예, 유방은 어릴 때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다가 자라면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에 있을 때는 겨드랑이부터 배꼽 그리고 사타구니에 이르는 그 선에 따라서 유방을 만드는 그런 C세포들이 쭉 분포를 하게 됩니다. 네. 분포를 하다가 엄마 뱃속에서 대부분은 퇴화되고 가슴에 두 군데만 남아서 그 부분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는 이게 완전히 퇴화되지 않고 이런 유방에 C세포들이 남아서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겨드랑이나 아니면
배 부분 또는 가슴 아래쪽에 조그만한 그런 유방 조직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네. 거를 부유방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유방이 있다 하더라도 뭐 특별한 건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슴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8세에서 12세 정도에서부터 가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생각보다 좀 더 빨리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기 때 예. 발생한 거죠. 근데 가끔가다 8세 같으면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들이 우리 아기는 아직 어린데 가슴이 발생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뭐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는 8세 좀 더 빠르는 7세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르네요.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좀 어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발생된 유방은 쭉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면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완전히 젖을 분비할 수 있는 아주 성숙된 상태로 가지 않고 중간에 휴지기를 거치게 되고요. 휴지기 이후에 실질적인 그런 젖을 분비할 수 있는 활발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임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면 그런 성숙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해서 출산 직전에 완전히 성숙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젖을 분비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그때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유하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기를 유지를 하다가요. 젖을 끊게 되면 다시 휴지기로 돌아오는데 이 휴지기로 돌아오는 데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많았어요. 일반적으로 수유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은 이런 휴지기에 들어가는 3개월 이후에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암은요, 우리 몸 어느 곳에서나 발생을 할 수 있지만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여성들에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성들이 걱정을 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유방암 어떤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암이라 하면은 참 사람들이 많이 겁을 내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암은 물론 위치나 생기는 그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을 갖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그런 특징은 첫째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란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를 이동해 가면서 전이를 한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유방암도 그렇고 다른 암도 그렇지만 암이 계속 성장하는 거는 우리 정상 세포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환경 내에서도 스스로 죽어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 없어지는 것과 새로 만들어지는 게 균형을 이루어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죽어가는 프로그램된 괴사 상태로 진행하지 않고 계속 정식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성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인데요. 특히나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은 5년 생존율이 91%에 이르는 아주 잘 치료되는 그런 암이기 때문에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여성에 있어서 가슴의 변형이라나 소실은 자칫 좀 심리적인 많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흔히 유방암을 선진국형 암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서구에서 더 흔한 암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방암의 발생률 어느 정도 될까요? 점점 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방암은 세계적으로도 여성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8명 중에 1명이 유방암 발생한다 해서 1대 8분의 1 암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그전에는 서구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유방암 발생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암 발생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 발전했었고요. 그 이후도 유방암의 발생하는 속도는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여성에서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암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주요 암 발생률 그래프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암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유방암이 전체 암에서는 14.3%, 그 이후로 대장암, 위암, 폐암 이런 순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에 따른 유방암의 발생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0대, 30대는 발생률이 굉장히 낮다가 40대부터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50대, 60대에 최대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나라에서 특징적인 건데요. 외국에는 특히 서구양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늘어가면 갈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40대, 50대, 60대에 최대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이후에는 오히려 약간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유방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에게는 두 번째로 굉장히 흔한 암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됐고요. 그만큼 평상시에 관심과 또 꾸준하게 관리하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원인을 알 수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 아직도 암에 발생되는 원인은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전체 유방암의 5 내지 10%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유방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위험적인 인자라면은 먼저 여성이라는 거. 그렇죠?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 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그 그래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대에서 60대 사이의 나이, 그리고 이전에 유방암에 걸리신 분이 안타깝지만 다시 또 새로운 유방암에 걸리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 중에 여러 명의 다수가 유방암에 걸린 경우, 그리고 어려서 방사선에 노출이 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유방암 발생률이 또 많이 증가되고요. 특히 이제 폐경기 이후에 비만이신 분, 비만이신 분은 이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 유사 물질이 유리가 되면서 유방암 발생률이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임신을 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너무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신 분, 그리고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너무 오랫동안 받고 계신 분, 이런 분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유방암이 좀 화제가 되고 있죠. 해외 유명 스타가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알고 유방을 절제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유방은 특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검사, 유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예, 이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유방암인데요. 이런 유전자는 BRCA1, BRCA2라고 하는 암 발생을 억제하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그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서 유방암의 발생이 증가되게 되는데요. 이 암은 유방 외에도 난소암이나 갑상선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난소암도 같이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BRCA1이나 2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률이 높게는 80%까지, 그리고 난소암 발생률도 20% 이상 증가하는 걸로, 그러니까 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의 한 20% 정도가 난소암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방암과 유전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이런 특별히 변이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에서 이런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고요. 네. 가족 중에 2명 이상이 유방암으로 진단받았고 그중 1명 이상이 50세 이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진단받은 경우, 또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3명 이상인 경우, 또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유방암과 난소암이 모두 동시에 진단받은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 한번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 중에 양측성으로 유방암 진단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중에 2명 이상이 난소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중 난소암과 유방암 모두 진단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 중에 남성이면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혹시 자기에게 이런 변형된 유전자가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살펴봤는데요. 가족이나 또 친척 중에 2분 이상이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은 또 50세 이전에 좀 이른 나이에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고 또 검사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으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여성 호르몬이랑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유방암 발생은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에 의한 반복적인 자극 때문에 생긴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또 강력한 자극을 받는 경우에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초경이 일찍부터 시작되신 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폐경이 늦게까지 되지 않고 계신 분, 그리고 폐경 후에도 여성 호르몬 치료를 너무 장기간 받고 계신 분, 그리고 임신을 하거나 이제 출산해서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임신을 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출산 후에 수유를 하지 않으신 분은 조금 더 유방암 발생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방암이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예, 암하면 이제 많으신 분들이 무엇을 먹어서 내가 암에 걸렸을까, 또는 무엇을 먹으면은 좀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어떤 단일 음식에 의해서 유방암의 발생률이 증가된다고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은 비만이 있는 경우에, 특히 폐경기 이후에 과다한 비만이 있는 경우에 유방암 발생률이 많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유방암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 그리고 약물도 유방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것들이니까 더 많이 발생률을 높이게 되겠죠? 예, 어떨까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단일 음식으로 유방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밝혀진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좀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게 술과 담배입니다. 네. 과도한 음주는 간에서 유방암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률을 증가시키고요. 특히 하루에 한 잔 이상, 24g 이상의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신 경우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됩니다. 네, 매일 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24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지요. 그만큼 술은 좋지 않지만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또 늦은 나이에 첫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좀 유방암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죠. 유방암의 예방과 진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유방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전화 상담으로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여성분만의 질환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주셔야 하는 그런 질환이죠. 우리 모두가 꾸준한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가 유방암은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면 91%에서 95% 정도로 치료가 잘 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 검진 그리고 좀 더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좀 어떨까요? 예,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유방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아주 치료가 잘 되는 암입니다. 네. 저희가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이 생기면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이 5%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일기에 발견을 한다면 완치율이 98%가 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오히려 독감보다 더 잘 치료가 되는 그런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방암 학회나 아니면 국립암센터 이런 데서는 조기 검진 그리고 자가 검진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후에는 매년 자가검진, 매달 자가검진을 열심히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35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서 전문가 상담을 하거나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후는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과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30세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5세에서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진단 받아보시고 또 촬영이라든지 다양한 검사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김상훈 외과 전문의 모시고 유방암의 예방과 진단법까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전화 상담으로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의 자가 검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유방암의 자가검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만져도 모르겠다, 다 덩어리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 어렵지 않게 스스로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은 여성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계속 변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슴이 특히 부드러울 때 검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는데요. 네. 가슴이 가장 부드러울 때는 여성 호르몬으로부터 영향이 가장 적어지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때가 생리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으로부터 유방의 영향이 가장 줄어서 더 부드러워지는 데는 이때부터 한 일주일 정도 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가 끝나고 한 3일 내지 4일 정도 지났을 때가 가슴이 가장 부드러울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검사를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폐경기가 되어서 더 이상 생리가 나오지 않는 때에는 물론 아무 때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안 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달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에 규칙적으로 자가검진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유방이 부드러워졌을 때 생리가 끝난 후 3, 4일 정도 후 그때 자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좀 좋고요. 좀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두시고 자가 검진을 받아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김상훈 외과 전문의 모시고 유방암의 예방과 진단법까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전화 상담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가 한 통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생리 전에 가슴이 붓고 통증이 있는 거는 괜찮다고 들었었는데, 네. 생리가 끝나고 난 뒤에도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고 계속 통증이 있는데, 네. 네, 그건 이상이 있는 건지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상담 받아보시죠. 어떤가요? 예, 가슴이 이제 생리 전에는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아주 단단해지고 좀 더 빵빵해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생리가 시작되면서 다시 풀어지고 부드러워져서 그런 불편함이 해소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가끔 가다가 생리가 끝났는데도 유방의 통증이나 아니면 유방이 좀 불어있는 그런 느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가 끝나고 나서도 불편함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생리 주기가 한 번 내지 2번 지날 때까지 조금 더 지나 보시고요. 한 번, 2번 생리 주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함이 남아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불편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혹시 안쪽에 종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염증이나 또는 농양 같은 그런 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과를 어느 정도 지켜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경과를 지켜보는 거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지 않는다면은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 그러니까 생리를 한 번 더 하는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경과가 심해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나 불편함이 심해진다면은 한 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